안녕하세요, 토끼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흡부전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숙아로서 태어난 아기라면은 80에서 90%까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호흡부전. 저도 이 수치에 대해서 듣고서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8, 90%라고 했지만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 병원으로 가서 저희 같이 치료를 받는 아이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금세 괜찮아져서 따로 이송을 안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가 입원하게 된 부모라면은 분명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그런 정보들, 어떻게, 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증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녀온 후기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자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같이, 조금이나마 좀 위안과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쪽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둘째 수아도 한번 신생아 중환자실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황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때 한번 경험해봐서 다행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걱정 안 했는데, 이 병원비가 100만원 돈이 아니에요. 1000만원대가 되는데, 그 금액 같은 경우도 후반부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하늘이가 이제 입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태어난 지 한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의 호흡과 맥박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밥을 입으로 이제 그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호흡이 빠르고 맥박이 빠르다 보니까는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튜브를 통해서 이거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산부인과 여성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인데, 어, 세종 그 대학병원이 지금이 꽉 차서 대전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저희는 대전 충남대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회복실에서 와이프가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막 나오는 그 시점이었는데,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고 아이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이제 구급차 앰뷸런스의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송을 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좀 가볍게 예방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고, 이제 출산하고 나온 와이프를 혼자 두고 저는 또 대전 충남대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고 하늘이를 좀 볼 수 있을까 했었는데, 대전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면담이 아예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찾아가면은 선생님과의 상담 같은 이제 면담이 가능한데, 아이를 직접 볼 수는 없더라고요. 면회가 통제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전달하면은 그 핸드폰으로 아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매번 바뀌잖아요.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있다 보니까 스타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영상을 길게 찍어주시고 사진 한두 장, 어떤 분은 사진 30장에 영상이 조금 짧게, 사진도 많을 때도 좋았고 영상이 길어도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안심이 됐어요. 저희 부모의 입장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었고, 이제 1일차 하늘이가 이제 입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2일차 때는 아직 와이프가 이제 모유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 모유는 한 3일부터 4일 이때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일차에는 뭐 때문에 갔었냐면 아이를 보러 가기도 했지만 기저귀와 이제 물티슈, 기저귀 2팩과 물티슈 2개를 무풍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늘이에게 갖다 주러 갔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듣는데, 하늘이의 상황은 산소 호흡기에 튜브와 이제 링거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맥박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밥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 조금 나아지면은 금식을 끊고 이제 그때부터는 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영양분을 CC부터 주기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둘째 날에 얘기해줬던 게, 처음 애기가 태어나면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도 모유를 먹고 이제 좀 경과가 일주일 정도 지날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체중이 조금 빠지는 경향이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가 못 먹고 그래서 체중이 빠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3일차 드디어 맥박과 호흡이 조금씩 돌아오게 됐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정상 수치인 분당 한 60회 미만을 좀 뛰게 되었고, 간간히 이제 60을 좀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금식을 끊고 먹기 시작해서 5cc부터 10cc 정도를 먹고 있고, 오늘 중으로 또 20에서 25까지도 조금 차츰차츰씩 늘려나간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산소호흡기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거랑 다르게 3일차에서는 지금 좀 부담이 좀 덜 되죠. 아무래도
딱 봐도 마음이 덜 아픈 그런 산소 호흡기로 바꾸더라고요. 이때 또 산소량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산소량 지금보다 한 단계 낮춰서 지금 하고 있고, 이 한 단계에서도 지금 7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531리터 정도로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나간다고 단계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는 분당 100회 이상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훨씬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빨랐었나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다행히 3일차 때 호흡이 조금씩 안정화된 걸 보게 되었고, 그리고 4일차 드디어 호흡과 맥박이 정상 범위인 60회 미만으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 이 말 듣고 진짜 너무 다행이다라는 그런 안도를 했던 게 생각나요. 그리고 영양분도 이제 입으로 섭취가 가능하게 됐다고, 아무래도 맥박이랑 호흡이 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35에서 40cc까지 늘렸다고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산소도 이제 점점 줄여가는 식으로 호전이 이제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 듣고 나오는 길의 영상을 보려고 하면서 이제는 튜브 뗐구나, 이 튜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튜브를 떼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직 떼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5일차가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일단은 5일차 때 그 상황으로는 이제 아이는 호흡과 맥박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먹는 양을 조금 더 늘리고 산소도 조금 더 다시 줄여가는 식으로 과정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튜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먹는다고 했는데 이 튜브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산소 치료는 계속 하고 있고 또 수액도 링거도 맞고 있는 단계에서 산소량을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혹여나 다시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튜브로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호흡기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계속 튜브를 놔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호전이 되고 있다는 거에 위안을 삼고 그러고서는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차 때 드디어 하늘이가 호흡기도 뗐어요. 이거 호흡기 떼고 튜브도 떼고 다 자가호흡을 한다는 얘기 딱 들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이 진짜 놓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이제 링거 하나 빼고는 산소 호흡기와 이제 튜브는 다 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퇴원 얘기도 조금씩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먼저 여쭤봤죠. 그러면 이제 퇴원도 어느 정도 지금 나온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먹는 양 때문에, 먹는 양이 이때까지만 해도 한 40에서 50 정도? 45 정도 됐었었나? 이게 최소한 60 정도는 넘어가고 경과를 또 그때까지도 보고, 그러고서 이제 퇴원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일차 호흡과 맥박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링거도 빼게 됐어요. 좀 생각보다 빨랐죠? 4, 5, 6, 7이 굉장히 호전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바로 또 퇴원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6일차 때는 좀 더 보자 했었었는데 7일차 때 워낙 괜찮아지니까는. 그런데 이제 7일차 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산소 치료를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망막증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망막에 변형이 올 수 있다고 해서 퇴원하기 전에 무조건 이거는 검사를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이 검사가 토요일 날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퇴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럼 토요일날 바로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고 답변해 주시는데, 미수가 망막 검사가 저도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산동 검사라고 눈에 이제 뭔가 안약 같은 거를 넣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눈이 막 뿌옇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속도 니글니글거리고 힘들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걸 아이가 신생아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하고 바로 데려간다고 해서 차 타고 이동하게 되면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대전에서 세종까지 45분이란 거리인데 검사를 한 신생아를 태우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검사를 받고 일요일날 하루도 경과 보고 월요일날 퇴원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8일차 이제는 CC도 55까지 늘리게 되었고, 보면은 자는 모습도 조금 되게 편안해 보여요. 아이가 그새 적응을 해서 그런 건지 땀했던 것도 조금 풀어놓고 옆으로도 좀 누워있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고 절로 미소가 나왔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9일차 때는 하늘이가 눈을 떴어요. 병원에서. 네, 좀 직접 보면서 눈을 떴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먹는 양도 60까지 늘어졌고, 그리고 내일 이제 10일차가 돼서 드디어 이제 망막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어요. 이제 보호자가 이때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은, 주말에는 제가 이제 시원이랑 수아 둘을 다 제가 혼자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혹시 아이를 데리고 망막 검사를 하러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 안과 쪽에서 이제 와서 신생아 검사를 다 하고 가기 때문에 보호자는 따로 뭐 이동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이제 10일차 드디어 이제 망막 검사하는 날 토요일이 됐고, 망막 검사 결과를 바로 듣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결과 같은 거는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하고, 이제 아이들만 데리고 딱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모유만 전달하고 그러고 왔어요. 하늘이는 굉장히 잘 건강하게 잘 먹고 배변 활동도 잘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2일날 하늘이가 태어나는 날이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제가 영상으로 좀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영상들을 좀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그 대전 충남대 병원이 아무래도 망막 검사가 토요일 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과들을 보게 되면은 토요일 날이 아니고 평일 날이라든지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바로 망막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영상 보실게요. 오늘은 드디어 하늘이가 대전 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태어나는 날입니다. 와이프의 품에 하늘이가 안길 수 있다는 생각에 어젯밤에 너무 설레더라고요. 차량 주차를 마치고 이제는 하늘이를 만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면담을 다 끝났고 이런 식으로 먼저 기저귀랑 이제 물티슈를 먼저 받았는데요. 차에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무과에서 결제를 하려고 왔는데요. 수납을 하려고 왔는데 심사실에서 아직 넘어가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차가 있고 또 2차가 있는데 아직 1차조차 넘어가지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제가 다 완료됐고, 그리고 이제 차를 병원 앞으로 주차를 한 다음에 하늘이를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금 한 1시 반 정도 되는데 한 11시 반부터 기다리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그래도 얼른 가서 하늘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하늘아, 잘 자네. 아유, 이뻐요. 드디어 하늘이 왔어요. 어때 여보? 하늘이? 너무 예뻐. 그치? 먹을 건가요? 여보, 근데 수아랑 시연이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니까. 사진이랑 좀 다른 거 같지 않아? 이거 까꿍 하늘아. 태어나는 날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역시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 진료비 한 1000만원 좀 넘는데, 한 1000만원 하고도 한 50만원 정도가 좀 더 넘어가는데, 제가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은 109,290원만 결제를 하게 되었어요. 좀 그 내역을 찾아보았는데, 신생아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면제 대상,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그리고 재태,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 체중이 그러니까 2.5kg 이하인 저체중 출산아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 저희 수화 때도 이런 식으로 작게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이렇게 저희같이 입원해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충분히 다 건강하게 완쾌돼서 태어나실 거란 거를 또 믿고 있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밝고 또 좋은 일들로 또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부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